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우리 김영환 이해박는집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곡성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요즘도 많이 인용하곤 하죠. 곡성?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 것이여? 무엇이 중한디?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6월 11일 이제 출범했죠. 그러니까 엿새 됐군요. 엿새 됐고 뭐 그 사이에 보니까 따릉이 타고 또 세간의 주목을 끌었고 또 보면 방문지 현충원이 이 동작동 현충원이 아니라 저 대전 현충원 가서 천안함 그 유족들에게 서해교전 만나가 위로하고 천안함 그 유족들에게 보수 정당에서 제대로 보호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고 또 최근에 보니까 계속 보수 그게 아니고 네. 보수도 잘못한 것이 있다. 그렇겠죠. 저는 좀 약간 좀 한번 세더나 이 세상에 가장 나쁜 게 양비론이라고 봅니다. 양비론은 언론이 할 이야기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천안함을 갖다가 천안함은 최원일 함장이던가요? 그 수장시켰다라고 막말한 사람들이 보수입니까? 또 아직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천안함 그 어머니가 와서 도대체 이 누구 짓이요? 누가 한 짓이요? 당신 입으로 좀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정부의 입장과 같습니다. 아니 왜 대통령 입으로 왜 북한의 소행이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그런 것을 짚지 않고 아니 이런 거죠. 어떤 놈이 막 도둑질하고 사람을 패고 목을 조르고 반 죽여놓는데 그 옆에서 그 제대로 못 말렸으니까 못 말린 놈도 잘못했다. 라고 이거 희석시키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짓입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요즘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그렇죠. 네, 그런 건 이렇게 그거는 이제 천안함 사건이 있을 때 네. 이제 그때가 어느 정권이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그때도 조금 이제 그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거를 아마 지적한 것 같은데 네. 이준석 대표께서는 네. 그러니까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중의 완급의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네. 이제 저 사람들 지금 하는 태도 네. 더군다나 이 천안함 이게 지금 다 공식적인 정부의 조사에 의해서 북한의 올해 피격에 의한 거로 발표를 했는데 네. 그것을 또 누군가가 또 이제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김어준 방송에서도 했다든가 공중파에도 했다든지 그래서 무슨 음모론 같은 거 부상시켜가지고 막 헷갈리게 해놓고 그것을 재조사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위원회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이제 그걸 또 철회를 했어. 이제 이런 우왕좌왕한 과정 속에서 천안함으로 희생된 사람들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엄청난 2차 가해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싸워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그런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간 거니까 간 거는 잘한 것이고 또 그분도 위로한 것도 잘한 것이고 이제 그러나 이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그것이 또 주된 측면이고 또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도 좀 더 그동안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자기 방송 같은 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이제 그 문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그래요. 이제 앞서 말씀 2010년입니다. 그때가 북한한테 이제 쌀 안 주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한번 엿 먹어라 하고 했던 것이 천안함 어뢰로 이제 폭침시킨 거거든. 다 나왔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오이사 조치를 발동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씨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미온적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천안함을 갖다가 아주 여전히 무슨 여러 가지 미국 기뢰 됐다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는 최근만 해도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얘기했다고
그거 갖다가 다시 또 보면 고소한 놈들도 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있는 판에 그런 식으로 괜히 물타기 하듯이 나오면 안 된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그 문제도 그 문제지만 최근에 보니까 이준석 씨가 윤석열을 갖고 마치 무슨 뭐 자기가 김종인의 대리인 듯이 윤석열을 갖고 놀아요. 뭐 처음에 보면 뭐 8월까지 하더니 또 오늘 어제는 또 보니까 지금도 늦었다 빨리 들어와라 뭐 하는 식으로 지금 자기가 무엇이 중요한데 지금 뭐냐니까 앞으로 9개월 후에 이제 보면 천하 대패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천하 대패 큰 싸움이 있으면 지금부터 또박또박 문재인 정권 4년 몇 개월의 실정을 갖다가 차곡차곡 짚어나가는 것이 당 대표의 그 역할인 것이 지금 보면 윤석열이 또 들어와라 지금도 늦었다 지금 안 들어오면 너 꽝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또 그 나가서 보면 우리도 뭐 잘못한 게 있다. 저 최근에 보면 6일 동안에 난 문재인 정권 실정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날선 비판하는 꼴을 못 봤어요. 민주당 비판 한번 했죠. 뭐라고 부동산 180석 부동산이 이제 부동산 이걸 대란을 일으킨 거는 민주당의 탓이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준석 돌풍 네. 뭐 이거는 참 굉장히 소중하고 네네. 야권을 소중하고 정권 교체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맹정하게 보면은 이준석 그거는 이제 정치 개혁, 네. 또 세대 교체 네. 이런 바람이잖아요. 네네. 이제 그 바람은 이제 서울시장 선거부터 불기 시작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그 엄청난 또 변화를 이제 당내 선거지만 이제 전체 정치에 영향을 줬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또 아주 가파는 이준석 대표의 언동이 네네. 또 상당히 상쾌한 그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서 뭐 네네. 입당이 막 늘어났다는 늘어났죠. 뭐 거 2만 3천 명 늘어났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한테 또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 당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 이미지가 네. 상당히 희석되고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굉장히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잘한 거고 그 이제 쇼잉이죠. 그 뭐서 따르릉도 타고 가고 따릉이, 뭐 여러 가지 그 뭐 퍼포먼스가 하나하나가 또 이제 너무 젊은 그 대표를 뽑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건 아주 극적인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본질이잖아요. 네. 컨텐츠고 네. 본질이라서 이제 쇼잉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이제 약발이 떨어지게 돼 지금 이제 네네. 앞으로 지나면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인 여러 가지 그 검증이 시작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도력에서도 그렇고 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고 네. 그러나 이제 본질이 뭐냐 네. 하면은 내년 3월 9일에 정권 교체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모든 행동과 말과 네. 또 노력과 이거는 정권 교체에 복무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세대 교체로는 정권 교체에 복무해야 된다. 그게 그렇죠.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권 교체를 하려면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야권 통합 정권 교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권 통합해야 되니까 여기 우리의 전체 세력들을 하나로 묶어야 된단 말이에요. 통합하는 게. 통합에 저해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고 통합에 저해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너무 지나치게 그런 자기 주장을 내면 안 돼. 이거는 지금 심판을 봐야 될 사람이고 이 울타리를 쌓아야 될 사람이지 여기에 뭐 지금 그 좋은 그 뭐라고 할까 그 말은 내보내고 나쁜 말은 내보내고 뭐 좋은 말은 들여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울타리 만들어서 그 레이스를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니까 우선은 이제 통합의 그런 울타리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고 정권 교체에 복무해야 된다. 이것이 멋이 중한디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핵심적인 게 이제 윤석열인데 윤석열 안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밖에 들어온 사람들이 일단 들어와야 판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디스를 한단 말이야. 안 들어오면 너 죽어. 뭐든지 뭐 8월까지 들어와. 안 들어오면 끝이야. 너 그 저기 가면은 그 공정 그 이슈가 끝까지 갈지 좀 지켜봐야 돼. 또는 뭐 그 장모님 문제 같은 것도 그거 좀 책임질 필요도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 언론은 막 쓰니까 신났죠, 언론이. 쓰지만 이거는 우리들 사이에는 뭐 갈등이라고까지 하지만 앙금이 남는 얘기잖아요. 지지자들한테도 그런 거고 후보 자신한테도 그런 거니까 윤석열은 윤석열의 일을 하면 돼요.
이준석과 당은 당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꾸 우리 윤석열이 할 얘기를 자꾸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네. 자기 스케줄도 하면 버스는 이제 언제부터 우리는 출발하니까 가능하면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네. 여기 안 들어오면 너 죽느니 뭐 여기 오면 뭐 어떻게 되니 시간이 없다니 뭐 자꾸 이렇게 체근할 필요가 없어요. 네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네. 윤석열은 윤석열의 스케줄대로 가면 돼요. 네네. 그리고 후보는 단일화되게 돼 있어. 네네. 그것이 이제 완샷으로 하게 될지 투샷으로 하게 될지는 우리가 상황을 봐서 해야 돼. 그건 네네. 윤석열의 사정이 있을 거예요. 네네. 또 안철수는 안철수의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 얘기를 하면 된다 그 네네. 얘기예요. 전화 오는 거 기다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버스 다 수리하고 버스 자리 잘 정리하고 그리고 언제부터 스케줄이 됐는지 얘기를 해야 돼. 그것도 이준석 혼자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당의 그 최고위원회도 예, 있고 예. 당의 선거기획단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지금 해야 될 거는 버스를 잘 정비하면서 지금 현재 결국은 이번 선거라는 게 문재인 정권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재인 정권 심판을 가지런히 정리를 해야 돼. 네네. 또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을 챙겨서 공격해야 돼. 네네. 또 그쪽에 부상되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점검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지 않으면서 자꾸 이제 언론에 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 진영의 그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역시 원장님 같은 경우 1997년 벌써 25년 전이네요. 그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 후보 그때 보면은 장자방 아니었어요. 우리 저 김영원 원장님이. 장자망은 아니고 방통이나 제갈공명 밑에서 네네. 급사 물 떠다주고 그런 여라. 겸손하시기까지.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게 뭐냐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해야 될 일은 자, 우리 대선 버스는 8월 30일 출발합니다. 그거 공지하면 그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뭘 준비해야 돼? 차가 제대로 떠날 수 있게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게 자,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4년, 5년에 대한 심판이라면은 지난 4년, 5년 동안에 있었던 그 잘못이 무엇이 잘못됐는 걸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되고 두 번째, 자, 현재 보면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광재 등등등등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런저런 그 사람들은 보면 어차피 문재인 정부 2기 아닙니까? 거기에서 현재 그 사람들 얘기하는데 문재인하고 차별해서 얘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얘기하는 부분에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스타디에서 차곡차곡 이 버스 안에 차곡차곡 쌓아야 되고 세 번째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힘 버스는 이와 같은 물론 개별 후보들의 개인적인 정치 철학도 있겠으나 큰 틀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지키고 신봉하는 국민의힘 버스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젊은 세대 왜 당신을 뽑았습니까? 36세의 그런 감각에 맞게 다시 한번 정비하 그 일을 지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네. 이제 국민의힘은 야당입니다. 네. 야당이고 이준석은 야당 대표예요. 네. 그럼 야당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여당 견제해야 돼요. 비판이죠. 여당이 견제하고 국민들한테 뭔가 새로운 대안 정책을 내놓는 일이. 네. 그게 무슨 윤석열을 보고 하는 정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안철수를 보고 하는 정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거기에 있을 때는 이제 그걸 한쪽에서 준비해 가면서 네. 여기는 지금 대적 전선, 네. 여당 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여당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 맞습니다. 지금 산적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재난 지원금 문제 같은 거, 네. 빚을 얼마나 낼 건가 하는 문제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당 대표면은 지금 목숨을 걸고 원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원전 지금 1년 동안 늦춰지니까요. 지금 원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나중에 따져야 될 거가 있고 이제 현재 따져야 될 거 있고. 네. 탈원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탈원전을 탈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전기세를 인상하고 있어. 200kW/h에 네. 그러니까 200km 밑에 있는 사람들 960만인데 그중에서 몇만 빼고 910만 명이 다음 달부터 2,000원씩 더 돈을 내게 됐단 말이에요. 전기 자동차 갖고 계신 분은 30-40% 이른바 전기값이 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 탈원전이 가져다주는 이제 전기료 인상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몇 개 원전 백지화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들어간 비용. 네. 그다음에
3, 4호기 한울 3, 4호기가 지금 재개를 해야 되는데 네. 재개를 안 하고 있어요. 7천억을 들였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싸워가지고 정부가 관찰하도록 해야 되는 네.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그 문제를 1년 먼저 함으로써 네. 수조 원의 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야당이. 네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야 된다고. 지금 뭐 이렇게 쇼잉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따릉만 타고 다니는 문제가 아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지금 그 잘못된 외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 한일 문제 같은 걸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네네. 문제도 있고 또 그 외국의 수출 문제와 관련해서 원전 이런 문제를 어떻게 수출할 것인가 하는 네. 문제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백신 문제가 있어. 맞아요. 백신을 지금 전 국민이 제가 아내가 어제 저 백신을 맞았고 나는 한 달 전에 맞았습니까? 저는 막 그저께 맞았습니다. 이 맞으러 가니까 막 아이들도 막 불안해갖고 어머니 괜찮냐? 갔다 오니까 또 어디 열안 나느냐? 막 타이레놀 먹어라 뭐 등등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 왜 네. 그렇게 됐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이라고 하는 일본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네. 거기는 10만 명에 한 명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국민들한테 그런 약을 줄 수 없다는 판단에서 그 철학이 다른 거예요. 네. 우리는 그렇게 10만 명에 한 명이지만 감수하고라도 이걸 빨리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애국심에서 지금 국민들이 가서 맞고 있으나 네. 그래갖고 죽어. 네. 얀센도 죽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30대가 죽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희귀성 혈전증이라는 네. 것이 발생을 해서 이건 명백히 죽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화이자나 이런 거에는 그 혈전증이 없잖아요. 네. 메신저 RNA 방식이니까요. 네, 네, 네. 이건 그러니까 벡터 바이러스 방식으로 이걸 한 거예요. 네, 네. 이 약은. 그러니까 이 약은 지금 여러 가지 나라에서도 좀 상당히 안 쓰고 있거나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에 안 맞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얀센은 허락했지만 거의 안 맞고 있고 재고가 돼가지고 지금 떨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그걸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60대 이하는 맞히면 안 돼. 저는 맞았어요. 어제 60 넘었고. 젊은 사람한테 불리하단 말이에요. 혈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나이가 많은 분들 쪽으로 이걸 50대 밑으로는 맞지 말고 60대 이후로 올린다든지 네. 이런 정책을 따져줘야 돼. 야당이 이런 문제들에 네네. 대해서. 또 이게 지금 죽었어요. 한 200 몇 명이 죽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아스트라제네카도 죽고 다른 데 다 죽었는데 네. 그 기저질환이 있어서 죽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은 네. 이게 지금 부작용이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지금 전 국민한테 확산하는 과정 속에서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네. 한 7천 명 정도가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을 보상해줘야 돼요. 네네. 적극적으로 보상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이 지금 질병관리청이나 이런 데서는 태도가 뭐냐면 그 입증을 해라 인과관계를. 참 나쁜 놈들이야. 정말 나쁜 놈들이야. 그 인과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입증하냐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입증을 해요? 전문가도 입증하기 어려운 판인데. 그 의료사고 같은 거 나면 왜 의사들 참 나쁜 본인한테 사람들. 입장하라면 의사들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백신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라든지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탈원전 가지 문제. 탈원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응해야 돼요. 물론 국회가 하지만 네. 당 대표가 그런 전망을 가지고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그 청년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이런 걸 하면서 네. 그다음에 윤석열도 데려오고 뭐 그건 자기 일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언론은 전부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갖다 맞춰가지고 일종의 그것도 쇼잉이야. 정치 포퓰리즘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정치 네? 포퓰리즘이에요. 그러니까 국익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그 정당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준석 대표는 참 행운나지만 또 엄청난 일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참 부럽기도 하고 또 앞으로 큰 이제 제목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럴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이제 과거에 종편에 나간 패널이 아니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언동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표현이 방해 정책으로 비칠 가능성이 많아. 에? 그러니까 당장 지금 어제 둘게 맞기 시작하는 게 그거잖아요. 시험 봐가지고 뭐 누구 뽑겠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내년 공천 사람 와서 컴퓨터 시험 보고 무슨 인성 시험 보고 그런 것처럼 엑셀 시험 보겠다는 거 엑셀. 그러면 이제 제가 농담인데 네네. 홍범도 장군 같은 사람 와서 시험 보면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당에. 예? 시연도 후보도 안 돼. 홍범도 장군이에요. 유명하죠. 청산리 정도. 그다음에
예수님 같은 사람은 스펙이 안 돼. 그 사람은 지금 대학이 또 못 들어가셨지. 목수밖에 없잖아요. 컴퓨터 또 잘 못 쓰실 거예요. 내 농담 같은 얘기예요. 이순신 장군 안 되겠네. 그래서 이거는 네. 이거는 옳지 않단 말이야. 네. 이완용하고 안중근하고 가서 저 당에 공천 신청 내면 이완용 당. 이완용 100% 이완용이 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이준석 그게 그 시험에 강하고 또 뭐 그런 그 경쟁 그것만이 경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떨 때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냥 흙을 잘 파고 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하고 좋은 가장이에요. 네. 응? 그렇게 앉아서 고시 공부하고 뭐 공부 잘하는 사람만이 그런 건 아니야. 나라 팔아먹은 놈들은 과거에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그거 다 과거 급제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단편적인 걸로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고 그런 인물관을 내세우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이 당은 그런 주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으나 네. 우리 당에 한번 논의해 봐야겠다 이렇게 해야지. 예. 그걸 자기가 대표 됐다고 해서 뭐 당원들의 뭐 30-40%밖에 지지를 못 받았잖아요. 네. 됐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되고 자기는 대표니까 네. 발언을 조심해야 돼요. 나는 지금 뭐 분배 문제 같은 걸 시장에 맡겨야 된다. 그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네. 이게 잘못하면 그 신자유주의로 비칠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당은 그러면 이 사회적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를 어떻게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경제민주화 문제를 그렇게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있나? 네. 시장에 다 맡길 수 있나? 네. 과도한 그런 시장 개입을 반대한다든지 네. 또는 이번에 그 정부가 발표한 그 경제 3법 이거에는 네. 뭐 무슨 독소 조항이 있다든지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든지 당하고 상의하겠다든지 말을 이렇게 해야 돼. 어법을 다 바꿔야 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당대표라면 네. 윤석열 총장을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에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경쟁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빨리 들어오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방식으로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8월 달까지 버스에 올라타야 된다. 안 타면 죽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비슷한 거.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제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와서 빨리 검증받아 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나중에 봐야 하라 그게 아니라 네. 여기 와서 같이 이렇게 다 정리해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예, 예.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당의 그 대표는 당의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조율하고 네네. 통합하고 네. 버무리는 역할을 해. 버무리는 예. 역할을. 그런데 여기서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과거에 이제 비주류였을 때 네네. 또 이제 종편에 가서 문제를 제기할 때 네네. 그럴 때는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더라도 좀 이렇게 따뜻한 아메리카노로 바꿔서 이제 통합의 리더십으로 가는 게 좋다. 그리고 말을 좀 줄여도 야 젊은 사람이 저렇게 신중하구나. 그렇게 말을 좀 이렇게 저렇게 신중하게 하는구나. 요새 대표가 되니까 달라졌네. 예. 그러니까 이제 뉴 이준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나는 참 이준석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하고는 관계없이. 네. 그래서 내가 어제 정광훈 목사인가요? 예, 예. 그분이 그 젖비린내. 젖비린내. 예, 구상유치. 옛날 뭐지? 유진산 시간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젖비린내를 얘기를 하시길래 네네. 예수님이 네. 공생에 예수님이 30살까지는 목수 일을 하시다가 맞아요. 한 2-3년 동안 그거 하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골고다. 그렇죠. 그 3년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러면 예수님도 젖비린내 난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 유대교 랍비들이 볼 때는 새까만 그 구상유치. 젖비린내 나죠. 그러니까 또 갖다가 저 사형 판결해가지고 그렇게 했을지 몰라. 그렇지만 그분이 그 비유하고 그 가르침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 그리스도교라는 게 지금 세계적인 종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그걸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렇게 나열이다고 젖비린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냐.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이런 얘기한 것은 내가 젖비린내 나는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네. 그냥 그 인신 공격하듯이 하면 우리 당에 그럼 이준석을 찍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막 이준석에 대해서 환호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모든 그 과학의 발견 또 역사의 발견 정치적인 그 변화는 다 젖비린내 나는 사람들의 도전의 역사였다. 네. 그리고 1970년대 우리 40대 기술원이 한국 그렇죠. 정치 바꿔놓은 것처럼 네네. 이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변혁의 과정, 혁명의 과정에는 피해 냄새, 네. 젖비린내 냄새가 동시에 오는 거다. 맞습니다. 예. 그건 또 나같이 이렇게 씻는 사람의 통찰이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또 썼더니 또 반응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아까 우리 원장님 그 이제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자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하신 제가 싹 웃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유행했던 커피에 비엔나 커피 기억나요? 이준석 대표 이거 잘 알아두소. 비엔나 커피는 뜨거운 커피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비엔나 커피가 있듯이. 두 번째, 앞서 이제 실력주의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사람. 저희 70년대 흔한 얘기 시험 봐서 대통령이 되면 장덕진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그랬어요. 고시 3과 합격해갖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커서 어느 순간 돼서 2000년 초반에 시험 봐서 대통령이 되면 고승덕이 된다고 그랬어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다 됐죠. 박찬종 의원도 그랬어요. 삼신데 그 사람은 박찬종 변호사는 사시행시하고 외시를 본 것이 아니라 회계사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2.5시라고 칩니다. 요즘은 회계사는 세지만 어쨌든 고승덕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뭐 서울대법대 나오고 삼시. 근데 그 고승덕 씨가 뭐 했습니까? 교육감 선거 나와서 기억나세요? 딸아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 보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흙을 파는 그 농부에게도 우리 지혜를 얻는 그런 겸허한 자세가 당 대표한테 필요한 것이고, 저는 사실 우리 김영환 원장님이 2001년에 당시 새천년 민주당 당 대변인이었습니다. 재선으로. 그리고 그 당시 기조실장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정세균. 그러니까 김중권 대표는 예전에 보수정당에서 사무차장도 했고 정무수석도 했기 때문에 시스템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당 대표가 아침마다 회의하면서 한마디가 그 새천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나가야 될 방향을 계속 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가 기억납니다. 제가 비서실 차장할 때인데 매일 그 전날 밤 9시까지 하는 것이 우리 기조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날 회의에서 당 대표가 발제할 화두를 갖다 정리해서, 그 다음에 대변인이었던 우리 당시 김영환 대변인께서 아마 대변인이시 아셔야 되고 스크린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오픈하잖아요. 기자들 빵빵빵 찍고 할 때 오픈하는 그 순간 한 5분 동안에 당 대표가 화두를 딱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불쑥 얘기하면 위태로워요. 이제 위치 네. 자고 일어나니까 지금 이제 대표가 된 거예요. 바이런입니다. 대표이기 네. 때문에 이제 대표로서 이제 그 둔중한 네. 또 이제 무게가 실려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이제 내가 대표로서 발언해야 돼요. 네. 이준석의 그 낙선자 이준석 또는 패널로서 이준석 또는 그 소수 그 비주류로서 이준석이 아니라 네. 그 국민의 관심을 모으는 당의 당원을 집결하는 네. 그런 그 대표로서의 일을 해야 돼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야당 대표예요. 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답게 해야 돼요. 네. 여당 대표같이 하면 안 돼요. 네네.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네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야당 대표로서의 칼칼한 그 모습을 가져야 되고, 네. 그다음에 대표로서의 또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죠. 진중함.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20, 30대 대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그다음에 이거는 또 무슨 엔티 페미니즘의 무슨 대표가 아니야. 네. 예? 그런 그 정체성 정치라고 하는데 네.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라고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백인 노동자들을 응집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거기를 막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증오의 정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민주당 같은 데는 이제 여성이라든지 뭐 소수자 이런 네. 것들을 강조하면서 또 이제 다른 부분들하고는 또 차별하는 거죠. 예. 이런 정치는 이제 뭐 전술적으로는 선택할 수 있지만 네. 전체적인 국민의 통합에는 좀 부담이 되는 정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는 페미니즘이니 안티페미니즘 그건 자기 소신을 묻어놓고 예. 그런 그 다양한 의견들을 다 수렴하는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 네. 이제 그다음에 정책도 자기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지만 네. 이거는 이제 당의 중지를 모아서 해야 돼요. 네. 그 대표가 됐다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네. 대통령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단적으로 조화하고 균형을 잡히고 토론하고 네. 이렇게 해서 소수파들의 의견도 다 반영하고 네. 이렇게 해서 가기 위해서 당의 그런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돼. 이 젊은 후보를 만들어 놓으니까 막 치고 나가는 건 좋은데 네. 막 언론에 보도되는 건 좋은데 네. 지멋대로 한단 말이야. 네.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가 되니까 네. 야 정치가 역시 달라졌다. 내용도 달라지는구나. 네. 그 소통 방식도 달라지는구나. 네. 그리고 정말 이 막 국악이 깨지면서 이게 막 변화가 되는 걸 해야 되는데 만들어놨는데 당이 이준석 하나만 보여. 네. 그리고 삐걱거려. 네. 그다음에 되는 게 없어. 네. 그러면 이준석 후보도 불행해지고 네. 우리 당도 불행해지고 내년 정권 교체도 부담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들도 다 살고요. 네.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네. 크게 봐서 우리는 정권 교체의 다 우군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다 살고 이준석도 살고 네. 또 이준석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부식하고 네. 또 지지하는 사람들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가져가는 그런 정치를 해내야 된다. 그게 이제 조금 저 완급을 기하면서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네. 가야 된다. 근데 지금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그 한인문 기간이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잘못되면 또 우리가 또 비판도 하고 네. 또 이게 애정 어린 비판을 해야 돼요. 예, 예. 자, 오늘 이준석 대표 그리고 좀 보면은 내년 3월 9일 정권 교체를 앞둔 우리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김영호 원장님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